네, 이제는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느새 국내 ETF 시장은 400조 원을 넘어섰죠. ETF가 코스피를 6,500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ETF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마냥 오르는 건 아니죠. 돌다리를 한 번 더 두들겨 봐야 합니다.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 실장 모시고 ETF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ETF 정말 열풍입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도 나와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더라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 때문인지 미국에서 조그만 자산운용사가 출시했다는데 라운드힐 메모리 ETF 2주 만에 1조 원? 네.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산운용사도 이게 무슨 ETF죠 이게? 지금 일단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1조 5천억 달러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2조 2천억을 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4월 2일 날 상장이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해 사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됐을 때가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좀 봤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 예, 자금이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굉장히 오랜만에 좀 보는 그 종목인 것 같고요. 이 티커는 D램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D램. 예, D램이라는 티커를 통해서 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테마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정도의 기업들,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 포함된 게 우리나라의 이 삼전닉스,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마이크론까지 이 세 종목이 거의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하면 절반이 넘네요, 50%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이제 뭐 마이크론까지 하면은 주요 그 D램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그냥 다 1, 2, 3위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나냐 이런 기업들이 같이 약간 이제 5% 내외의 비중을 가지고 채워넣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사실은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HBM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이게 또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미국에서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사실 ADR로 상장되어 있는 게 마이크론은 있는데 저희가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되지 않고 뭐 6월 정도를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WY라는 ETF, 한국 증시 추종 ETF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런 방향성들을 가져가다가 이제 D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큰 대안으로서 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라운드힐 메모리 ETF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군요. 그만큼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ETF 자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달 들어서 어떤 ETF, 상당히 대부분의 ETF들이 많이 자금이 늘었을 텐데 어떤 ETF의 그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습니까?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ETF들 뭐 저희가 또 사실 지수형 ETF에서 이제 뭐 인버스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약간 조금 이제 업종이나 섹터, 이 테마 쪽에 조금 구성된 ETF를 살펴보면 이 상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즈에서 KB자산이죠. KB자산의 라이즈 브랜드에서 나온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채권 혼합 50 ETF가 3천억 넘는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채권형 혼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앞서 저희가 D램도 봤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50%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이 이제 1년 미만의 이제 국구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이게 사실은 이 라이즈가 2월 말에 이제 처음 먼저 냈는데 그 이후에 코덱스도 나오고 원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까지 이렇게 줄줄이 좀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태의 ETF들은 이 저희가 연금 계좌에서 사실은 연금 계좌에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죠. 사실 주식형 ETF를 70%까지밖에 못 담는데 이거는 채권이 반이 들어가 있으면 채권 혼합형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정이 돼요? 맞습니다. 나머지 30%에 채워넣을 수 있고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인위적으로 85%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원큐 같은 경우는 삼전 하이닉스 요 동일한 구성으로 뭐 반은 뭐 채권을 좀 더 짧게 이제 6개월 미만으로 가져가는데 요 외에도 이제
코스피 200 액티브 구성을 반을 넣는 종목을 하나 또 추가로 시리즈로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택지가 좀 늘어나고 있는 패턴에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게 하나 현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또 보시면은 또 예. 주요 종목들이 또 반도체, 그 소울에서 나와 있는 AA 반도체 탑2 플러스 ETF가 거의 3천억이 지금 자금이 들어왔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50%, 25, 25 해가지고 넣어 있는 건 똑같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삼성전기가 15% 들어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SK 스퀘어가 15%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전기도 요즘에 뭐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 네, 아주 예, 주가 상승폭이 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스퀘어가 하이닉스의 지분을 한 20% 넘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으로 더 이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을 훨씬 더 삼성전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더 지켜보면 또 코덱스 우주항공, 미국 우주항공 ETF에 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우주항공. 예, 우주가 사실은 뭐 AI 이후에 스페이스X 상장 같이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영역인데 이런 종목들이 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코덱스 이후에도 다른 뭐 소울이라던가 에이스 이런 형태들의 라이즈 이런 ETF들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어떻게 보면 이 또 스토리를 만들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ETF에서도 순자산이 크게 늘어난 건 4월 달에 대부분 뭐 결국은 반도체네요. 그리고 반도체가 반도체에다 맞습니다. 채권형을 혼합하면 네. 위험자산 70% 한도를 넘어갈 수 있다니까 연금자산이 들어오는데 아까 네. 우주항공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인데 네. 이게 뭐 상장 아직 편입도 안 되는데 마치 네. 편입될 것으로처럼 네. 과장 홍보한다는 금감원 아, 지적이 네네. 있어요. 저희가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 네. 투자자들 조금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나온 ETF가 굉장히 많은데요. 올해 45개네요. 그중에서 20개가 액티브다. 액티브라는 게 이제 운용자가 네. 지수 추종보다 훨씬 더 수익을 더 많이 내겠다고 종목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르는 건데 수익률이 조금 더 지수 추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가요? 일단은 전체 액티브 ETF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랑 조금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 기초 지수, 그러니까 비교 지수를 설정해 놓고 그거보다 더 알파를 내기 위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네. 이 매니저들이 조금 더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이 종목들을 구성을 조금씩 변경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잘하면은 초과 수익이 나는 거고 못하면은 당연히 지수보다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는 최근에 나온 종목들과 전체적인 그 올해의 성적을 보면은 한 그 3분의 2 정도는 비교 지수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내고 있고 3분의 2는요. 예, 3분의 1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사실 액티브 ETF는 이게 종목마다 이게 형태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 운용력의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좋다 나쁘다를 딱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이 종목별로 어떻게 보면 좀 히스토리를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운용사들이 최근에 액티브 ETF의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예. 일단 패시브 ETF 같은 경우 사실 차별화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보수에서 싸움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아, 수수료. 예, 수수료를 보수. 굉장히 좀 낮게 쌓고 예. 뭐 작년 같은 경우 밸류업 ETF가 한 번에 쏟아질 때 보면은 다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나오는 뭐 사실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형태가 있었고요. 그런 경쟁에서 이제 좀 수익성을 좀 높이기 위한 형태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비교 지수에서 상관계수 0.7의 조건을 지켜야 돼서 0.7이나. 예, 그러니까 패시브가 0.9인데 0.7이면 사실 그렇게 넓은 폭의 이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의 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실 당국에서는 완전 액티브가 미국처럼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연관성 없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슈를 좀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액티브 ETF가 많이 나오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지수보다 네. 기초 지수보다 낮아졌다. 그런데 사실 ETF 많이 투자를 합니다만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 네. 낮은 분야의 업종이나 눈에 띄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이렇게 규칙성을 저희가 완벽하게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운영력들의 판단에 따라서 뭐 이거 사실 또 3월에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잘못하면은 네, 지수보다 확 벌 수도 있었지만 확 또 예. 떨어질 수가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살펴보면은 양 끝단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테크 섹터입니다. 테크 예, 섹터가 잘하는 사람 쪽은 좋은 또 쪽과 안 좋은 쪽이 양쪽에 같이 있다.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어떻게 실어
만들어놨느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게 수익률 괴리가 또 커지는 영역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예. 비중을 어디다 선택을 했냐에 따라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또 다른 부분들로 넘어가면은 섹터 쪽에서 약간 이제 섹터의 모멘텀들 뭐 약간 소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별로 이렇게 모멘텀이 없잖아요. 소비는 좀 아직도 예. 정체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선택의 중요성들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약간 또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 쪽이나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 뭐 저희가 이제 삼천당 제약 이슈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성과의 차이가 네. 좀 벌어졌던 부분들 네.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품을 내놓고 처음 홍보할 때는 높은 수익으로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유인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코리아 밸류업 ETF 수익률이 눈에 띄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을 좀 밝게 보나요? 근데 이게 밸류업 지수가 사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량 대형주들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여기도 상위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여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두 종목 합치면 거의 5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같은 결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 전망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우리 지수보다 지금 높게 갔는데 결국은 또 여기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가 있다. 대형주 위주로. 자, ETF 규모가 지금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자산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급팽창하니까 이 개별 주가의 뭐 변동성을 더 키운다. 네. 그리고 뭐 괴리율 실제 기초 자산과의 가격과의 괴리율도 크다. 약간의 좀 문제들도 생기는데 혹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ETF에 그 돈이 결국은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예. 사실 저희가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됐을 때 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지수가 이제 먼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네. 지수 확인되면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자금이 먼저 또 들어오면서 네. 또 이제 변동성이 커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커져가는 과정에서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가 커지는 그림들은 ETF 수급이 뭐 ETF 시장이 계속 커지는 그림들이 된다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분산 투자를 하는 자금들도 몰려드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장이 좀 단단해지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물론 이제 개별 종목에서 네. 뭐 이런 노이즈들이 좀 간간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수급 주체가 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TF에 지금 이렇게 자금이 쏠림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이럴 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상승이 주춤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ETF도 손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당연히 주가가 이제 주춤하면은 예. 수익률은 좀 멈출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시장 저희가 분위기를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주춤하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또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들어오고 있기 네. 때문에 예. 뭐 이런 과정들을 지금은 좀 평가를 뭔가 한쪽 방향으로만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지금 순자산 400조 늘었습니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경고를 했네요. ETF 과장 광고하지 말라. 그리고 개선안을 3분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지금 과장 광고인지 이 투자자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테마성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의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이 트렌드를 좀 주도하는 뭐 ETF들이 비슷한 형태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마케팅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들에서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들이 좀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좀 있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제 커버드콜 ETF들도 사실은 과거에는 종목명의 이 퍼센트 그 목표 배당 수익률을 이제 표기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는 이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판단에서 예.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고 실현 수익률 미실현인데 실현 수익률 표시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고 사실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들,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숫자들은 조금 이제 배제를 하고 언급할 수 있도록 종목명도 한 번에 좀 싹 바뀌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ETF 투자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